자, 글 보기 하는 부분부터 바꿔봅시다. 글 보기. 여기 이제 링크를 클릭했을 때 AX 메뉴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었잖아요.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1번 보여줘 라고 할 때 기존에는 여기 안에서 0번째 보여줘, 여기 안에서 1번째 보여줘 라고 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 그런 거 없다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에러 났습니다. 자, 여기 show 함수가 할 일 보도록 합시다. show 함수가 할 일에서 기존에는 위에서 만들었던 저 목록에 있는 걸 변수에 담고 거기 안에서 id가 몇 번으로 왔을 때 그 id가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숫자와 일치하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걔의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인지 인덱스에 넣고 바이크 쇼에다가 이거 번째 내용으로 출력해줘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쇼에다가 야 이거 던져줄게 여기 안에서 이름, 가격, 브랜드 출력해 라고 일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얘가 그럴 필요 없이요. 이건 이제 다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어렵게 배열 안에서 인덱스 번호를 구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주석 처리. 그러고는 내가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숫자 들어오잖아요. 이 숫자가 1이든 0이든 2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번째 보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글을 조회하는 거거든요. 라라벨에서 글을 조회할 때요. 있으면 내용을 보여주고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find or fail에다가 이거 보여줘라고 해서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숫자가 맥에벤스 바이트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게 해당 저 숫자에 일치한 녀석을 조회해서 그거를 바이크에 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ind or fail이 뭐 하는 녀석이냐? 그것도 보고 올게요. 임시화면에 링크를 드립니다. 매뉴얼에서 보고 올게요. find or fail. 자, find or fail 보고 있고요. 내려와 볼까요? find or fail. 네. find or fail. 보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flight라는 모델에다가 find or fail 해서 id 이거 넘겨줘서 여긴 지금 그냥 라우트에다 직접 썼네요. 라우트에다가 숫자가 이런 식으로 뒤에 id 몇 번을 보여줘라고 숫자가 들어오면 그걸 여기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고 그걸 여기에 넣어서 그 결과를 여기에 담고 그냥 얘는 그냥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출력해서 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거 지금 show라는 함수 안에 바이크의 숫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겠대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예외를 이런 식으로 스로우해서 던져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외 사항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이렇게 fail 했을 때는 뭐 다른 페이지로 갈아둔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find or fail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거에 가볼게요. 아이디를 조회해서 보는 걸로 바꿨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내용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요거 하나 바꿨거든요. 기존에는 아이디명 가져와서 그거와 일치한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 번호에 일치한 녀석을 조회해서 여기에서 조회해서 그 안에 네임이나 프라이스를 변수명 여기에다 던져줘서 쇼한테 보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번째 id가 해당 값과 일치하는 거 여기에 이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뭐와 일치해요? 저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이 고유 id인 얘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와 일치한 녀석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id 1이 들어왔을 때 이 id 1과 일치한 녀석을 찾는 게 얘라고요. find or fail. 브라우저면 볼게요. 뺄게요. find or fail. 자, 다시 한번 보고 클릭을 해보시면 네, 해당 내용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타막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페이지도 기존 대비 훨씬 더 쉽게 구현이 됐어요.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에디트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는 기존에 입력한 걸 이제 수정하는 페이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수정은 보통 어디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상세 페이지에 수정과 삭제 또는 목록을 하는 링크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수정을 눌렀다라고 했을 때 할 일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바이크 컨트롤러는 기특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다 미리 세팅이 돼 있었다라고 했어요. 밑에 보시면 쇼 밑에 이미 에디트 함수가 세팅이 돼 있어요. 숫자, 이거 수정할래? 라고 숫자가 들어오면 할 일을 여기다 적으래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는 수정 페이지한테다가 수정 페이지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create라고 다시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기존의 내용이 들어오고 얘를 눌렀을 때 새 글이 아니라 기존의 글을 업데이트하는 것만 작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create를 복사해서 edit라는 걸 따로 만들든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기존의 글을 조회해서 에디터한테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글 보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거 보여줘 라고 해서 바익스 안에 show blade php한테다가 던져줬잖아요. 이거 출력해줘 라고 한 것처럼 우린 누구한테 이거 수정해줘 라고 해서 누구한테 에디터한테 던져주면 되니까 이응법하고 똑같아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를 에디트로만 바꾸면 됩니다. 에디트로만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뭐 만들면 돼요? 에디트 블레이드 php를 만들면 되죠. 누굴 참조해서? create 블레이드 php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양식에 사용자가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 넣었고요. 이름만 show가 아니라 edit로 변경했습니다. 이거 수정해줘 라고 하면 누구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edit blade php, 즉 create blade php를 수정해서 이거요. 얘를 복사해서 뭐로 만들어요? 얘로 만들어주세요. edit 만듭시다. create blade를 복사해서 edit로 만들겠습니다. resources 안에 builds 안에 bikes 안에 create 찾으시고요. 복사해서 edit blade php로 만들어주세요. 자, 생성됐으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기존에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해주면 된대요. 지금 이 edit blade php에는 얘한테 일을 시켰던 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요. 바이크에서 보면 여기에서 야 이거 보여줘 라고 해서 변수명 바이크에 여기에 출력될 name, price, brand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 변수에. 그러면 그걸 어디에 출력해주면 돼요? 지금 쇼하고 똑같아요. 쇼에도 여기에서 보면 네가 보여줄 거의 이름은 뭐고 브랜드는 뭐고 프라이스는 뭐야 라고 해서 그걸 바이크라는 변수에 담아서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쇼 블레이드 PHP에 전달을 했을 때 쇼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올게요. 쇼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쇼도 열게요. 쇼를 보면 이름은 이렇게 브랜드는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이 우리는 어디에 들어오게끔 해주면 돼요? 이미 입력 폼에 밸류로 들어오게 해주면 되죠. 에디트에 가서 여기 기존에는 이제 밸리데이트에서는 이미 입력한 내용이 없었으니까 즉 테이블의 내용이 없었으니까 ol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걸 그냥 뿌려주면 되죠. 넣어주십시오. 똑같이 여기도 old가 아니라 그냥 price가 나오면 돼요. 여기가 바이크 프라이스 잠깐만. 아까 쇼 좀 다시 볼게요. 네. 네임, 브랜드, 프라이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똑같이 쓰겠습니다. 여기는 프라이스. 여기도 브랜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기존에 올드 함수를 출력했던 거 대신 얘한테 전달된 바이크라는 변수 안에
연관 배열명 브랜드 안에 있는 걸 출력하고 있어요. 연관 배열이 아니겠네요. associate니까 그냥 배열 있는 거, 배열 안에 요 이름에 저장된 거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이 잘 나오는지를 볼 거고요. 거기서 전송을 해버리면 새 글로 들어가요. 왜요? 우린 스토어 해놨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함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다시 바이크 컨트롤러에 가요. 바이크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함수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다가 던지는 거예요. 야, 기존에 1번 값이 이걸로 바뀌었어 라고 해서 이제 얘한테 일을 시킵니다. 바꿀게요. edit blade php의 액션이 이건 새 글을 저장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였고 얘를 업데이트 할게요. 자, 업데이트라고 하려면 누굴 업데이트 할 건데 몇 번을 업데이트 할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뒤에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넘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로 뭘 넘긴다고요? 숫자가 넘어가야 돼요. 그 숫자 어디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바이크에 네임 출력하듯이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한테 전달될 때 위에 올라가 볼게요. 바이크에서 에디트한테 값을 전달할 때 우리 연결 정보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결과를 이렇게 넘겼었어요. 쇼할 때도 조회 결과를 이렇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에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넘어왔을 거냐면 여기에 이름 네임은 뭐 타만 어쩌고저쩌고 프라이스는 어쩌고저쩌고 프라이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브랜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변수명 바이크의 값이 저장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뭐도 있습니까? 아이디도 넘어오죠. 여기 있는 이 일치하는 값을 다 조회한 거니까 여기에 뭐도 있어요? 아이디도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디도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디를 수정해줘 라고 해서 요거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에 변수명 어디 있다고요? 바이크 안에 1 라고 넘기고 있어요. 얘들은 요 이름으로 그냥 넘겨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출력할 때 그냥 name이라고 출력하면 되겠는데 아이디는 넘길 때 별도로 변수에 담아서 넘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출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그냥 변수명 바이크에다가 변수명 바이크 넘어온 거에서 거기에 아이디를 출력해서 넘기겠다고요. 요거를 변수명 어디에 담아서 여기에 담아서 넘기겠대요. 왜 직접 숫자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받을 때 변수명으로 받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넘길 것 같은데 지금 굳이 그거를 또 여기에 담아서 숫자를 바이크라는 변수에 담아서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써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여기 밑에쯤 넣어볼게요. 메서드를 푸스로 바꿀게요. 물론 여기에 직접 넣어도 돼요. 여기에 직접 푸시라고 넣어도 됩니다. 자, 우리 사실 메서드는 지금까지 저는 두 개뿐이 소개 안 했어요. get과 post. 근데 put도 있었습니다. 그냥 기존의 내용을 업데이트 할 때 쓰는 용도로 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얘는 업데이트 용도로. 자, 그래서 요걸 쓴 거고요. 얘가 여기에 직접 와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put은 푼 요청을 보낼 때 푼 요청으로 보내는 블레이드의 문법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get, post 우린 이 두 개까지만 봤었지만 put과 delete도 원래 있었지만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기존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 원래 전용으로 쓰라고 탄생한 게 put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 HTML 보면 요 두 개만 지원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라라벨에서는 이 put까지도 지원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아까도 포스트로 되어 있었지만 이 함수가 실행되면 put 요청으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수정할 땐 그렇게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얘들의 문법이니까 그렇게 따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수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폼으로 가는 링크는 따로 없거든요. 그냥 일단 뒤에다가 우리 뭐라고 쓰면 edit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수정 폼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에디트가 어떻게 들어오면 일을 한다고 바이크 컨트롤러에 설계가 돼 있었냐면 숫자가 들어오고 뒤에다가 에디트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넣어보겠습니다.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바이크 뒤에다가 1번을 수정해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뒤에 주소 표시를 넣어봅니다. 1번 글을 수정해줘 라고 해줬고요. 하나 틀렸다. undefined bike에서 변수명이 하나 잘못 들어갔대네. 볼게요. 어디에서? 80 바이크 컨트롤러의 83번 써볼게요. 근데 얘가 왜 쇼를 잠깐만요. 83번이면 여긴데. 여기가 아이디인데 제가 바이크를 썼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바이크를 바꿔주세요. 바이크라는 매개 변수로 숫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 수정해 라고 해서 이렇게 요 이름이 안 맞았어요. 바꿔주세요. 바이크 컨트롤러에서 이게 아이디였는데 바이크로 바꿨습니다. 아이디 해도 되고요. 바이크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안에서만 쓰는 매개 변수니까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들어오는 걸 여기에 넘겨주겠다. 다시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입력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잘 나오고 있고요. 뒤에다가 수정을 했을 때 입력이 되는지 볼게요. 렌지 수정. 가격은 숫자만 들어가는 거니까 됐고요. 얘도 뒤에 수정이라고 해서 값이 바뀌나 볼게요. 여기도 숫자 바꿔서 값이 바뀌나 보겠습니다. 수정, 여기도 수정했고요. 여기도 수정했어요. 그랬을 때 새 글이 아니라 기존 글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넣어볼까요? 자, 일단 넣었는데 1번을 보고 있네? 일단은 뒤로 가서 바이크스를 볼게요. 수정이 안 됐는데요? 에디트 블레이드 좀 다시 볼게요. 이 숫자 업데이트 아직 우리 안 썼구나. 참네. 업데이트 함수가 할 일을 아직 안 적었습니다. 얘 수정해줘 라고 데이터는 넘겼는데 업데이트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여기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업데이트에 가서 할 일을 추가합시다. 자, 업데이트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기존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 글을 입력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글을 새로 입력하는데 아이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값을 그냥 업데이트하는 걸로만 실행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에 가서 기존의 글을 다 가져와서 넣는 거래요. 그걸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업데이트가 하는 건 어쨌든 글을 입력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글을 입력하는 과정은 우리가 스토어 함수 안에다 만들었어요. 스토어 함수 안에 있던 거 그대로 다 복사할게요. 스토어 함수 할 일에 있던 이 코드요. 이 코드를 모두 복사합니다. 복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박스 친 부분 스토어 함수가 할 일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 밸리데이트도 하고 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했어요. 그걸 업데이트에다가 일단 넣고요. 자, 업데이트에는 id로 이거 수정해줘 라고 해서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이용해서 해당 글만 조회해야 됩니다. 그 글만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요.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해당 저 아이디와 일치한 녀석을 찾아가지고 그걸 바이크에 담든 별도 이름에 담든 담아야 돼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썼거든요.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 숫자에 일치하는 녀석을 조회해 그거를 객체 형식으로 저장해놔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도 있었고요. 여기에도 있었고 요거 말입니다. 얘가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거와 일치한 녀석을 조회해서 바이크라는 변수에 담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에디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저는 그거를 이름 헷갈리니까 레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우린 아이디로 들어오죠? 아이디를 바꾸든 바이크를 바꾸든 이렇게 바꿀게요. 이러면 이 숫자 번째 일치한 녀석을 일단 찾은 거죠? 찾은 거에다가 저 객체에다가 네임 값의 브랜드의 프라이스의 내용을 넣어주고 그것들을 통째로 세이브를 합니다. 이거 색을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세이브는 업데이트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과 일치한 녀석을 얘가 업데이트 즉 업데이트 from 해서 어디에서 수정해 라는 그 SQL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 세이브가 그냥 세이브가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그러고는 저장한 다음에는 목록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페이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잘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숫자를 넘겨줍니다. 숫자가 아이디로 들어오고 있었죠? 아이디를 넣어줘요. 이번째 조회해서 여기에다 담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서 태그를 없애고 그거를 네임, 브랜드 여기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변수에 담은 것들을 쿼리를 실행해서 저장을 하되 업데이트 안에 있으면 얘가 업데이트 SQL 문장이 실행이 된다. 이러면 수정이 될 겁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이 페이지 1번 글 수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에디트 입력하면 된대요. 주소 표시줄에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1번 상품 수정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나왔고 뒤에 글을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 해서 값들이 다 바뀌었는지 볼게요. 수정 33 수정 해서 전송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입력한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정 내용이 잘 있습니다. 잠깐만, 나 얘를 수정한다면 1번 글로 가라고 한 것 같은데 내려와 볼게요. 여기에서 인덱스로 가라고 했구나. 쇼로 바꿀게요. 쇼로 바꿔주세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는 그 글이 잘 수정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보려고 쇼에다가 해당 상품 1번이든 2번이든 걔를 보여줘 라고 해서 여기 쇼로 바꿔주세요. 쇼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수정 에디트 라고 했고 수정 to 전송했을 때 네, 해당 페이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쇼에서 쇼를 보면요. 여기에 번호 바이크로 해서 나 이거 볼래 라고 해서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조회한 결과를 변수명 바이크에 담고 그걸 바이크스 안에 쇼 블레이드 php에다가 이 값으로 내용에 뿌려줘 라고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꿀 건데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차피 지금 이 바이크에 들어오는 요거요. 여기를 지금은 바이크라는 거 숫자가 들어오면 그걸로 조회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이크 모델에 바이크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바이크 모델에 바이크.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뭐까지 된 거냐면 숫자 들어온 거 가지고 조회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이 숫자 번째까지 조회해서 그 결과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는 이 숫자가 들어온 거 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그걸 여기에 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결과요. 이 바이크 모델의 결과가 그냥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바꿀게요. 얘를 주석 기존엔 이렇게 했었는데 주석 처리하고 바이크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요 숫자 번째를 조회한 결과를 보여줘 라고 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요.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의 결과 얘를 그냥 바이크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똑같이 잘 나오나 볼까요? 쇼에다가 숫자가 들어오면 페이지에 보이는 거니까 1번 숫자 새로 고침 해보면 여전히 1번 숫자 가지고 1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정확하게는 요렇게 한 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요 녀석이 누구랑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얘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온 거 바이크 모델에서 이 숫자 가지고 조회한 결과를 바이트라는 변수에 담아 라고 했던 걸 요렇게 요렇게 했던 걸 요렇게 줄인 거고요. 그 결과로는 이 바이크라는 변수 안에 값이 있을 거고 그거를 잠깐만 이게 이렇더라고 하면 여기도 그냥 아니구나. 변수에 담긴 담아서 보내야 되겠네요. 다시 그냥 바이크 변수에 담아서 보냈어요. 이걸 생으로 보내면 생으로 보내도 되지 않나? 잠깐만요. 이거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대괄호에서 바이크 변수에 담는 게 이 쇼 페이지에서 바이크라는 변수로 그거 안에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니까요. 안 되겠네요. 숫자가 아니라 여기 안에 배열의 형식으로 각각의 값이 있는 걸 여기에 담은 거니까 저는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러면 여기 안엔 그냥 배열만 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변수에 담아야 그거 안에 뭐라고 하기가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출력할 때 불편할 것 같네요. 줄이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수정도 완료된 거고요. 누구도 에디트도 그러면 똑같이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겠네요. 토랑 에디트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에디트도 가볼게요. 에디트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꿔요. 에디트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누구도 그러면 업데이트도 바꿀 수 있겠네요. 업데이트도 가서 아이디만 넣은 게 아니라 아이디까지 조회해서 그 값을 다 넘기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꿀게요. 업데이트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밑에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 밑에가 조회 결과를 아까는 레코드에 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로 다시 바꿀게요. 레코드를 다시 바이크로 바꿔주세요. 바이크 모델에 바이크 숫자 들어온 거를 바이크라는 변수에 담았으니까 그 변수 안에 잠깐만 그럼 이것도 필요 없는 거네? 얘 뺄게요. 이 숫자 가지고 조회하는 것까지 얘가 한 방에 해주는 거니까 이거 뺍니다. 적 처리할게요. 업데이트도 화면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요걸로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되겠습니다. 기존의 레코드에서 다 바이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요 결과를 받은 거였으니까 그거 안에 아이디는 바이크 안에 아이디는 바이크 안에 네임을 이렇게 정의하듯이 바이크 안에 아이디 볼게요. 표한테는 어쨌든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숫자를 추출해서 넘깁니다. 업데이트를 화면과 같이 바꿔주세요. 자, 지금 이거요. 얘랑 입력할 때 얘요. 이게 지금 두 군데 똑같이 나오거든요.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게 나만의 뭐를 만들 거냐면 리퀘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